네, 안녕하세요. 위스키neb입니다. 재미없는 그 위스키 산업에 관련된 얘기 2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스크 용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캐스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한 이유가 각 나라마다 너무 산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표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통용되는 현재 위스키에서 사용되는 이제 개념들은 대략 잡혀 있지만 이것도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위스키 산업용으로만 캐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특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그런 술들을 담았던 캐스크들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굉장히 예전에 이거 가져온 자료긴 한데 예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혹세드, 펀천, 벗 사이에 파이프까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파이프가 제일 크고 그다음 펀천이 그 다음으로 크고 벗이 크고 그 다음에 혹세드고 이런 순서였는데 지금 보이는 이제 사진으로만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몇몇 캐스크를 제외하고는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그 포트 파이프가 350리터로 나와 있죠. 그리고 벗 50리터, 펀천이 500에서 700리터예요. 요거는 벗하고 펀천은 현재 사용하는 개념과 맞는데 파이프가 조금 양이 적죠. 그리고 옥타브 같은 경우도 용량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것도 좀 굉장히 용량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쿼터 캐스크 양이 굉장히 적고 펀천도 되게 작고 그다음에 뭐 포트 파이프나 드럼이나 그 개념이 다 달라요. 요것도 보시면 이제 요거는 그나마 좀 알기 쉽게 그냥 리터로 표기 안 하고 튠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데 사실 요 이제 개념이 원래 이제 사용하던 개념과 많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그 튠이 대략 1000리터 1톤 정도거든요. 이 튠이 모든 이제 술의 원래는 기본 사이즈였습니다. 왜냐하면 증류주는 이제 나중에 생긴 개념이고 그 이전에는 와인이나 이제 맥주를 주로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류주를 만들 때 한 통의 기본 단위가 튠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숙성용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용도로 1리터짜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튠에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벗은 튠의 반, 그래서 500리터. 그리고 펀처는 3분의 1, 그래서 350리터. 혹셋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튠을 기준으로 해서 작아지는 게 이제 좀 제대로 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것도 뭐 제대로 됐다고 해도 뭐 완벽하게 스탠다드는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조금씩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별로 뭐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현재 흔히 위스키에서 사용하는 단위의 사이즈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캐스크 정보를 볼 때 뭐 물론 우리가 위스키의 병의 라벨을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잘 안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캐스크 거래나 뭐 구매할 때 그냥 업체들끼리 산업에서 쓰는 약어라고 보시면 돼요. ASB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라는 뜻입니다. 200리터고요. 사실상 버번 배럴이죠. 버번 배럴이고 물론 이제 버번 배럴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 그 버번 숙성에 사용하는 규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다만 조금 특이하게 이거를 아메리칸 쉐리벗이라는 개념으로 라벨에 사용하는 증류소가 맥켈란입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ESC 시리즈에 그냥 코드 넘버용으로 쓰는 거라서 혹시라도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맥켈란에 ASB라고 써 있으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 아니고 아메리칸 쉐리벗이라는 뜻입니다. 뭐 비슷한 걸로는 ASH 그러면 아메리칸 쉐리 옥세드, ESP 그러면 유러피안 쉐리 펀천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 네임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벗인데요. 이 벗은 원래 쉐리를 숙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격입니다. 이거는
500에서 550리터라고 알려져 있고 그냥 통상 500리터라고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실제 스페인에서 이제 캐스크를 산다고 했을 때 위스키용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냥 500리터가 옵니다. 그리고 HHD는 이건 혹세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 개념상으로는 200에서 30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주문하면 250리터로 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RL은 이제 배럴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브리티시 배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로. 브리티시 배럴은 거의 사용을 이제 안 하는 개념입니다. 위스키에선 그렇고요. 이제 뭐 맥주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160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벗이 튠의 반이에요. 그래서 500리터고 콕세드는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250리터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쿼터 캐스크입니다. 이 쿼터 캐스크는 위스키용으로는 그냥 125리터 혹은 128리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벗의 4분의 1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쿼터 캐스크가 이렇게 특별히 뭘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4분의 1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50리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ASB,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의 4분의 1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와인 기준, 그러니까 프랑스로 넘어가면 56리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와인 캐스크, 그러니까 와인 바리크가 225리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쿼터랑 같은 개념으로 옥타브도 있습니다. 옥타브는 뭐 다른 데서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쉐리, 벗의 이제 8분의 1 정도 개념으로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캐스크 통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이 트래디셔널 오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그 재사용된 캐스크를 의미한다고 해요. 다시 태운 거. 근데 그냥 현재는 마케팅적인 용어라고 보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트래디셔널 오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발베니 싱글 배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의미가 부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리크입니다. 바리크는 프렌치 오크의 규격이에요. 225리터에서 300리터인데 그냥 단순합니다. 와인은 225리터, 꼬냑은 300리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튠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1000리터 정도라고. 이 숙성용보다는 대부분 맥주 발효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위스키에는 이제 메링튠이라고 이제 해서 그 여러 가지 캐스크를 섞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러니까 메링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발베니 튠 시리즈가 있죠. 발베니 튠 시리즈 보시면 그 튠 안에 무엇을 메링했는지 뒤에 설명도 돼 있고 해서 요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숙성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이프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파이프가 이제 포트 와인용 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위스키에 사용되는 파이프는요. 그래서 포트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400에서 800리터라고 돼 있고 통상적으로는 800리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파이프로 이제 표기되는 경우가 잘 없고 보통 포트 캐스크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무조건 포트 와인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이즈도 사용되기도 해서 파이프라는 개념이 위스키의 이제 싱글 캐스크에서는 많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펀처는 원래 그 개념은 튠, 아까 이제 보여드린 1000리터짜리 튠의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 테르티안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3분의 1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원래 그 335리터짜리를 의미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점 커져서 현재는 뭐 667리터, 어떤 경우에는 550리터, 약간 규격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그 벗 사이즈랑 옥세드 그리고 ASB 이게 배럴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쿼터 캐스크까지 해서 사실 이 네 종이 대부분의 위스키에 사용이 되고 그 뒤에 일부 있는 게 펀천입니다.
근데 펀천은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펀천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정말 쉐리용으로 만들어진 펀천 캐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좀 관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용량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 아까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지금 글렌드로냐 요번에 이제 18번 배치가 나온 제품인데 699병이 나왔습니다. 699병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650리터까지도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667리터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펀천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600병 넘는 병수, 650병 넘는 병수 잘 없어요. 그래서 펀천은 사이즈가 몇 리터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 어렵다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퍼스트 필, 세컨드 필 개념은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필의 개념은 그 통에 처음으로 뭔가 술을 넣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으로 위스키를 넣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숙성했던 캐스크를 가져와서 위스키를 넣으면 처음 위스키를 넣었기 때문에 퍼스트 필 비어 캐스크가 되는 거고요. 쉐리를 담갔던 통을 갖고 와서 위스키를 넣으면 퍼스트 필 쉐리 캐스크가 되는 개념입니다. 세컨 필은 이미 한 번 위스키가 들어갔다 나왔고 두 번째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피니쉬라는 개념인데 이 피니쉬는 맛을 조금 추가해주기 위해서 혹은 캐릭터를 좀 보강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숙성했던 제품을 가져와서 새로운 캐스크에다가 일정 기간 숙성을 합니다. 통상 짧으면 3개월, 길면 뭐 몇 년까지도 이제 피니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개념은 리레킹입니다. 리레킹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기존 통에 있던 거를 다른 통에 옮겨 담는 행위를 리에킹이라고 합니다. 이 리에킹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틀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보틀에는 표시하지 않고 다만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피니쉬 있죠? 이 피니쉬가 이제 리레킹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 통에 빼서 다른 통에 옮겨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티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블렌디드랑 같은 개념인데 섞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 이제 더블 우드 혹은 뭐 더블 캐스크, 트리플 캐스크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굳이 이거를 갖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뭐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 두 개를 각각 뭐 10년씩 수성한 걸 갖고 와서 섞은 다음에 더블 캐스크 10년 이렇게 발매하는 개념으로 흔히 사용합니다. 캐스크를 종류를 3개를 섞었으면 트리플 캐스크고요. 근데 피니쉬를 좀 길게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어서 더블 캐스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블 우드나. 그래서 체리 캐스크에 숙성하던 제품을 버번 캐스크에 피니쉬를 좀 오래 했다. 그러면 이제 더블 우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필은 뭐냐면 아까 이제 퍼스트 필, 세컨드 필 개념에서 세컨드 필부터는 리필 캐스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했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몇 번 재사용했는지는 표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컨드 필도 표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물어보면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표기를 안 하는 이유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싱글 캐스크 제품을 샀을 때 위스키 회사가 표기해주지 않아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가 보면 이제 몇 번 사용했는지 모르는 리필 캐스크의 그 위스키들을 섞은 다음에 그러니까 좀 많이 합쳐서 쉐리벗에다가 이제 옮겨 담아요. 리에킹 한 다음에 여기서 피니쉬를 한 다음에 이걸 싱글 캐스크 제품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니쉬라는 표기도 해주면 고마운 수준이에요. 뭐 피니쉬 몇 개월 했다도 아니고 피니쉬 했다는 얘기만으로도 이게 원래 원주가 처음부터 그 캐스크에 처음부터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글렌드로냐기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는데 원래 글렌드로냐의 그런 제품들이 싱글 캐스크라는 표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캐스크 보틀링이라는 표기를 하면서
색깔도 굉장히 진해지고, 그리고 맛은 색깔만큼 아닌데 뭐 발매 병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혹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쉐리벗이 통상 500리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진이 이 제품입니다. 요건 토민툴 증류소의 싱글 캐스크, 그리고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입니다. 근데 쉐리벗인데 여기 828병이 나왔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우리가 이제 500리터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건 650리터짜리 벗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몇 리터짜리 캐스크인지는 거기까지는 표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심은 되겠지만 뭐 증류소에서 그렇다고 하니 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쉐리 캐스크, 주로 쉐리 캐스크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쉐리 캐스크가 한 5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 정도 합니다. 가격이요. 퍼스트필 이제 쉐리 캐스크가, 이게 캐스크 사이즈 따라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취급했느냐, 어디 쿠퍼리지에서 이제 취급했느냐에 따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쉐리가 들어가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이제 쉐리로 가격을 보면 제일 저렴한 게 올로로소하고 피노 쉐리가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아몬티아도가 조금 더 비싸고요. 페드로 히메네즈가 제일 비싼 쉐리 캐스크입니다. 만들기가 어렵나 봐요. 그래서 제일 근데 사실 비싼 캐스크는 버진오크입니다.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보다 버진오크가 더 비싸요. 이거는 아메리칸이든 유러피안이든 가리지 않고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제일 저렴한 캐스크는 아메리칸 엑스 버번 캐스크입니다. 이거는 저렴한 이유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버번 업계에서는 캐스크 리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번 규정상 무조건 버진 오크만 사용하게 돼 있고, 한번 숙성한 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근데 이 캐스크를 사줄 수 있는 업체는 스카치 위스키 업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버번 캐스크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하면 뭐 다 해서 한 200불, 300불 정도면 아마 가능할 거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어디 증류소에서 썼던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진빔 캐스크라든지 코발 캐스크라든지 뭐 헤븐질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크에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